이 왼쪽에 아이온이 바로 있죠. 근데 여기는 되게 멀게 느껴져요. 안녕하십니까, 두브로입니다. 바로 오늘 아이오닉 5를 오늘 시승할 겁니다. 아이오닉 5 오늘 뭐 제가 다양하게 뭐 충전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시승 느낌, 주행 느낌 다양하게 알려드릴 건데, 자, 오늘 제가 탈 차량은 바로 이 팬텀 블랙. 아이오닉에서는 이 팬텀 블랙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50km 갈 수 있어요. 56% 남았고, 제가 이제 고속주행을 하면서 갈 거예요. 고속주행을 하면서 갔을 때, 지금 이제 29km 정도를 고속주행 했을 때, 배터리 전량이 얼마 남는지, 거진 다 고속주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노멀 모드로만 주행했으면, 노멀 모드로 주행했을 때 29km 고속주행만 했는데, 남은 주행 가는 거에는 201km가 나왔고요. 배터리 전량은 49%. 확실히 지금 모델은 H트랙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크게 엄청 뭐 체감적으로 많이 배터리가 단단한 느낌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197km 남았고, 자 보시면 48% 남았고요. 목적지까지는 40km, 고속주행과 도심주행 한번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적지 도착했고요. 일단은 주행 가는 거리는 174km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41% 남았고, 살짝 지금 노면이 정말 안 좋은 도로인데, 와, 방시도까지 우회전하세요. 느낌이 괜찮네요. 느낌이 정말, 지금 비포장 도로인데, 자, 지금 비포장 도로예요. 그런데 충격 흡수가 굉장한데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승차감 느낌이 이 비포장 도로 같이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에서는 밑에 얘는 대용량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용량 배터리가 있으니까 그 배터리 무게가 밑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막 배터리가 막 당기는 것 같아. 충격이 좀 있으려고 하면은 배터리가 당겨줘 막. 그러니까 그런 정도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묵직하면서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진짜. 자, 일단은 먼저 좀 실내 공간, 제가 딱 앉았을 때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실내 공간, 실내 인테리어 느낌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스티어링 휠, 전용 가죽이면서 뭔가 이제 다른 요소들을 많이 좀 섞어서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로 썼다라고 이제 아이오닉 5가 공개를 했었는데, 실제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립감, 두께감도 상당히 좋고요.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 자체도 생각보다 굉장히 민첩합니다. 민첩하고, 이 스티어링 휠 두께감도 아주 괜찮고요. 근데 지금도 이게 이 사이드미러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지금 사이드미러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지금 일단은 물론 적응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적응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맨 처음에 새로운 기술력을 만나봤을 때 걱정보다도 설레임이 좀 많아야 어떻게 보면은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시간이 빨리 단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쪽 운전자 쪽에 있는 사이드미러 자체가 너무 가까워요. 저랑 너무 가깝고, 여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여기는 거리감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봤던 사이드미러 시야와 비교를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이드미러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 너무 가까워요. 가까워서 굉장히 또 아래쪽에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자의 시야는 지금 전방인데 얘를 보려면 시야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방의 시야를 살짝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후측방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후측방 모니터가 있는데, 후측방 모니터 자체도 이 디스플레이가, 이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각도가 뭐 최근에 나오는 현대자동차 뭐 투싼이나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약간 좀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눈동자 전방을 주시하고 있던 그 각도에서 이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디스플레이가 좀 누워 있다 보면은 우리가 움직이는 눈동자의 각도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얘는 이게 이빨이 서 있어요. 스티어링 휠 위쪽으로 보이는 이 공간 자체가 안에 디스플레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요. 이 거리가. 이걸 조절해도 운전자가 보이는 그 시야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측방 모니터를 보려면은 살짝 좀 가려요. 이 스티어링 휠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너무나 불편하게 다가오고요. 전방의 시인성은 좋습니다. 앞 유리 글라스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프런트 글라스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크게 불편한 감은 없는데,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을 했을 때는 제 눈 높이로 지금 쫙 이렇게 전방 시인성들 한번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개방감 좋죠. 개방감은 정말 좋습니다. 개방감은 아주 좋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사이드미러를 한번 바라보고 나서 다시 전방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불편해요. 저는 일단은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경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좀 불편합니다. 일단 다양시장 키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뜨게 되고요. 자, 보세요. 지금 벤츠가 이 화면을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거 같죠? 옆에. 근데 실제로 보면요, 요 뒤에 있어요. 자, 보시면 봐봐요. 지금 왼쪽에 아이온이 바로 있죠. 근데 여기는 되게 멀게 느껴져요. 이런 거리감 차이들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상당히. 그래서 지금 충분히 껴도 돼요. 껴도 되는데 얘는 너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 야, 근데 화질은 씨알데기 없이 진짜 좋아요. 화질이 밝기나 콘트라스트 자체가 약간 좀 인스타 감성으로 나오네요. 자, 지금 이제 고속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주행 하고 있는데 일단은 풍절음은 조금 들려와요. 사실 전기차들이 이 공기저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다양한 설계로 인해서 공기저항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보이는데, 이 녀석은 일단은 전기차 중에서도 뭐 스포츠성을 띠는 차량도 아니고 약간 좀 편의성을 지향한 SUV 특성을 보이는 아이오닉 차량인데, 앞에가 많이 각져 있고 이 프론트 글라스도 굉장히 좀 각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사실 좀 공기 저항이 좀 많이 느껴진다라는 건 사실이고, 계속 한 110, 120 이상이 됐을 때는 약간의 풍절음이 좀 전달되는 모습은 단번에 다가오고 있고요. 무릎의 이쪽 공간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키가 184cm인 성인 남성이 무릎을 이렇게 살짝 벌려도 굉장히 뭐 걸리는 게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요 앞쪽은 좀 걸려요. 이 공조 쪽에 이쪽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쪽 좌우로 움직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뭐 공조를 조절한다든지 뭐 디스플레이 조작하기에는 거리감이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크게 불편한 감은 없어요. 불편한 감은 없는데, 좀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우리가 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 기능을 정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부분, 특히 이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엉따 했을 때 너무 뜨겁다고 또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하려면은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따로 조작을 해야 돼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는 따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전체적인 버튼들이 간소화되면서 심플해졌기 때문에 뭐 시야적으로 봤을 때나 뭐 버튼 크기, 조작성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버튼으로 좀 빼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 이 서라운드 뷰 화질은 좀 아니다. 하지만 타이어에 놓으면 소음은 정말 많이 안 올라옵니다. 진짜 조용해요. 아주 조용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올라오는 잔진동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잘 거슬러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자체도 괜찮아요. 브레이크도 하다가 브레이크도 상당히 부드럽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 뭐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민감도는 굉장합니다. 반응 속도가 아주 좋아요. 특히 이제 악셀 반응이라든지 브레이크 페달의 반응이 내가 밟았을 때 바로바로 느낌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밟고 서고 했을 때 그때는 괜찮거든요. 특히 그리고 이제 이 클러스터 디자인 자체가 너무 미래지향적이에요. 너무 이 클러스터 그래픽 자체가 너무 어떻게 해서든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억지로라도 차별화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너무 좀 조잡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특히 이제 클러스터의 겉에 배경색 자체가 기존에는 다 블랙이지 않았습니까? 블랙이었는데 지금 얘는 화이트다 보니까 너무 하얘요. 하얘. 이게 실제로 지금 제 인테리어는 브라운인데 그나마 좀 나아요. 만약에 이게 인테리어가 완전히 그레이잖아, 완전히 이제 하얀색 그레이 톤으로, 밝은 톤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흰색과 약간 좀 비슷한 컬러인데,
약간 좀 정신병원에 온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클러스터 하얀색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와닿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HUD 같은 경우가 이제 증강현실 HUD가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제네시스의 내비게이션이 증강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증강현실도 약간 좀 어지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HUD 같은 경우가 크기는 아주 좋습니다. 크기는 상당히 좋고 시인성도 아주 좋아요. 정보 전달력도 아주 좋고 하지만 약간 좀 어지러운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HUD의 3D 요소가 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상당히 증강현실처럼 이제 화살표로도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세팅했을 때 HU에도 우리가 그동안 제네시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봐왔던 화살표 모양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 막 움직이고 그런 거 여기 보시면은 띠리띠리 오르제 하라고 떠있죠. 세상 좋아졌어요. HUD 만족도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그래픽이 개인적으로 운전자한테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HUD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껏 하면 또 스포츠카, 그죠? 다음에 이제 요새 또 이 스포츠카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 스티어링 휠의 드라이브 모드가 딱 있는 게 여기 딱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 딱 눌러볼게요. 이제 스포츠 모드 하게 되면은 이 클러스터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한번 써볼게요. 차량이 나가는 느낌, 출력이나 토크감 자체는 이 모터의 힘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전혀 부족함 없고 특히 일반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의 가속력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서스펜션 세팅이 바뀐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일반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 좀 비슷하게 다가오지만 가속력이 굉장히 괜찮네요. 스포츠 모드에서 나가준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모드를 하자마자 이 주행 가는 거리가 확 줄어드는 모습, 이 모습은 전기차를 탔을 때는 약간 좀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에코 모드를 하게 되면 지금 184km가 남았고 노멀 모드는 179km 남았고 스포츠 모드 했을 때는 173입니다. 이 5km 차이가 의외로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에코 모드를 하는 순간 확실히 악셀을 밟았을 때 악셀을 좀 더 깊게 밟아야 어느 정도 가속이 되고요. 살살 밟았을 때는 그냥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에코 모드만 돼도요, 에코나 노멀 모드로 아이오닉5를 그냥 주행을 하더라도 일상에서는 크게 부족함을 느끼기는 힘듭니다, 정말. 하지만 좀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을 제가 갔었는데 경사가 좀 심한 오르막길에서는 에코 모드에서는 조금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뭐 초고속 영역이 아닌 이상 그냥 일산도 자동차 전용 도로를 딱 주행하는 데 있어서 에코 모드로도 다른 차량들한테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부족함 없는 이 정도의 파워트레인을 지닌 전기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시트가 의외로 사이드 볼스터도 좀 괜찮고요. 인체공학적이란 느낌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딱 앉았을 때 일반적인 자동차에 앉았다는 느낌보다도 이 시트 높이가 또 굉장히 좀 높습니다. 시트 높이가 좀 높은 편인데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인데 딱 앉았을 때 보세요. 제 무릎이, 제 앉은 폼 자체가 실제로 보면은 자동차 시트에 앉아있다라는 느낌보다도 확실히 좀 그냥 일반적인 의자,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는 듯한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릎이 완전히 좀 직각이 돼요. 약간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해서 좀 눕혀져 있는 무릎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하체의 각도를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1도 느껴지지 않았고요. 다른 차들은 이렇게 딱 암레스트를 파지하게 되면은 여기 앞쪽에 뭔가 있어서 이쪽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딱 팔 편하게 딱 걸치는 이 느낌, 아주 괜찮습니다. H트랙만 빠졌어요. H트랙을 선택하게 되면 300만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H트랙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후륜구동입니다. 후륜구동인데 전륜 모터를 장착하는데 300만원이 더 들어요. 전륜 모터를 장착하는데 300만원이 더 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H트랙은 굳이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 20인치 휠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빌트인 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H트랙만 빠졌을 뿐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401km예요. 주행 가는 거리가. 여기서 만약에 H트랙을 넣었을 때는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370으로 줄어듭니다. 약 한 30km가 줄어들어요. 그 30km H트랙을 했을 때 좀 더 코너의 안정성이라는 그런 부분은 당번이 됩니다. 이 녀석이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급격하게 코너를 돌았을 때, 아주 급격한 코너링으로 돌았을 때는 살짝 타이어의 접지가
살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뭐 H-트랙 사륜구동을 장착하게 되면은 충분히 개선이 될 문제겠지만, 이 전기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쨌건 간에 주행 가는 거리지 않습니까? 1회 충전했을 때 1회 완충 시 총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중요한 전기차의 요소에서 30km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냥 후륜구동 모델을 타면서 겨울철에는 무조건 윈터 타이어를 필수적으로 끼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이 아이오닉 5를 구입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의 가격은 서울시 기준으로 1200만원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4천 중반 정도 됩니다. 4천 중반. 근데 저는 과감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직접 아이오닉 5를 주행하다 보니까 프레스티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프레스티지까지 갈 필요 없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오닉 5를 사는 데 있어서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1200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 1200만원을 받았을 때 가격이 개인적으로 한 4천만원만 딱 돼도, 4천에서 4,100만 돼도 이 아이오닉 5의 정말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 누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프레스티지로 해서 일반적인 사이드미러가 있는 차량으로 해서 H-트랙은 빼고 뭐 컴포트 1 정도, 현대 스마트 센스 등등 해서 보조금을 받고 한 4,100만원 정도 되는 옵션만 돼도 크게 상관이 없다.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풀옵션 뽑을 필요 없어요. 저는 정말로. 특히 이제 휠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휠이 19인치냐 20인치냐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후륜구동이냐 H-트랙이냐, 특히 19인치냐 20인치냐, 이 두 가지 요소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오닉 5가 차체가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적인 면은 실제로 만나봤을 때 와, 공간 괜찮네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도로에 있는 아이오닉을 그냥 바라만 봤을 때 차체가 그렇게 커 보이는 차량은 아니에요. 차체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19인치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또 19인치 휠 디자인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인치 휠로도 오히려 충분한 만족감으로 인해서 주행 가는 거리도 그만큼 늘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는 무조건 주행 가는 거리가 일단 길고 봐야 돼요. 사실 다 때려 박으면 이쁘지. 20인치 있고 사륜구동이면은 정말 주행적인 면에서도 안정감을 주면서, 그렇게 따지면은 아직까지도 후륜구동 빗길에 미끄러워 겨울철에 안 돼, 그건 옛날 말이에요. 후륜구동 지금 후륜구동 차들 많잖아요. BMW 벤츠 보면. 근데 비 오는 날 타이어 상태만 좋으면은 빗길 주행 괜찮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사륜구동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윈터 타이어는 필수입니다. 필수. 윈터는 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닉을 뽑는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윈터 타이어는 낄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H-트랙 300만원 돈 아껴서 저는 윈터 타이어를 사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격을 책정했을 때 정말 보조금 받고 한 4천만원 4,100만원 정도면은 옵션 괜찮게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는 게 저는 가장 적전선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저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그냥 뭐 우리 아이들 아니면은 이 차를 타는 지인들이 처음에만 와 이거 뭐야 대박 신기하다 끝이에요. 운전자한테 아주 편안하다 그 감을 안 줘요. 오히려 원근감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굳이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코너 잘 말고 들어갑니다. 차체 움직임 괜찮아요. 굉장히 스트링 휠 반응도 민첩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근데 지금도 사이드미러 볼 때마다 사이드미러한테 내 안정성을 의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후측방 모니터만 계속 보게 돼요. 이 후측방 모니터만 계속 보게 되는데, 이 후측방 모니터도 시야가 살짝 가려요, 저한테는. 그래서 사이드미러 필요 없다. 그냥 디지털 사이드미러 필요 없다. 그냥 일반적인 사이드미러가 오히려 정신건강에도 좋고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오닉 5 시승 행사를 통해서 간단히 한번 만나봤습니다. 조만간 이제 장기 시승차가 나오게 되면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정말 아주 장거리 주행도 하면서
이 실생활과 좀 더 밀접하게 경험을 해보겠지만, 일단 짧게 시승을 했던 이 부분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의 기본기 자체, 특히 전기차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주행 성능은 아주 만족스럽고, 운전자에게 다가오는 승차감 부분도 굉장히 좋다. 특히 이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를 인해서 이 묵직한 승차감과 하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들도 잘 많이 거슬러 준다. 하지만 이 클러스터 사이드미러, 이것은 좀 아직 좀 모르겠다, 나는 좀 불편하다 라는 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300kW급 초고속 충전기 했을 때 이 녀석이 10%에서 80%가 충전되는데 약간 18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 350kW급 초고속 충전기가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전국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강동 EV 스테이션에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향에 가시면은 하남 모터 스튜디오 거기에 이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초급속 충전기는 좀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충전하는데 좀 시간이 분명 소요됩니다. 충전이라는 시간이 분명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출고를 하실 때 그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최소 400km, 복합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이상이 되는 그 트림을 뽑으셔야만 제가 볼 때는 나름 추후에 정신건강에도 아주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